자, 이건 뭐 못 읽겠어요. 이 사람 뭐 일단은 쓴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겠고, 윌프레드 에드워드, 저자는 알아야겠죠. 솔터, 숄터 오 원. 그래서 오원이라는 이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숄터 오원, 오원, 오원.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이 사람 오원은 영국의 시인이고요.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예요. 그리고 휴전 일주일 전, 1차 세계대전 휴전 일주일 전에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일주일만 더 버티지, 그지? 자, 이 글은요, 일단 제목이 뭘 의미하냐면, 달콤하고 하고 올바른 일. 이 제목을 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스위트, 스위트, and right. It is. 이렇게 이제 영어로 풀이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이 글이 어떤 글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여기 이 시 주제는 이라고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엔티워야. 엔티워. 실제 전쟁의 참혹상을 잘 그려주고 있는 시라고 보면 되고요. 엔티워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시는요. 먼저 써봐. 이 시의 무드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This poem's mood.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 시의 분위기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쓰냐면은요. overwhelmingly negative. 압도적으로 네거티브 하고요. 그리고 크리티컬.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about the war 이렇게 할게요. 뭐 1차 세계대전이라고 써도 되고요. 전쟁에 관해서 압도적으로 부정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판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 글이 뭐 이렇게 이게 뭐 주제가 될 수도 있죠. 이게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글은요. 이제 지금 네 스탠자라고 하죠. 연을. 네 연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연은 슬로우입니다. 그리고 2연은 래피드고요. 3연은 리플렉티브. 4연은,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은 비터, 비터, 신랄한이란 뜻이죠.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크리티컬이라고 써도 돼요. 크리티컬이라고 써도 되고, 전쟁에 대한 굉장히 신랄하고 네거티브한, 그치? 그래서 이 글은 딱 봤을 때 맨 마지막에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 글은 이제 my friend가 제일 중요하고요. 왜 이 말을 썼느냐?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 시는 뭐 시험 문제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건데 그 외에도 이제 시에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근데 전체적인 어떤 시 내용은 내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서부전선에 관해서 어떤 고등학생들이 발표한 글을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이거를 먼저 읽고 수업을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군가? 잘 지냈나? 폴!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거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쪽은 폴 바우머, 전쟁이 시작된 그 해.
입대한 친구일세.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었지만 우리 독일을 이끄는 강인한 젊은이 중의 한 명이지. 그러니까 누구나 부러워하는 훌륭한 군인이지. 조국에 봉사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줘봐.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딱 돌리네요. 씨발, 전 못합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몇 마디 한번 해봐. 그랬더니 우리는 참호 속에서 지내고 참호 속에서 싸웁니다. 프렌치, 그죠? 참호에서 싸웠죠. 1차 세계대전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죽죠. 잠깐 폴. 난 직접 겪어봤어요. 그것이 어떤 곳인지. 씨발, 잠깐, 이제 그만해. 좋은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따위 얘기해? 그러니까 얘가 내가 직접 겪어봤다고. 그거 전쟁터가 어떤 곳인지. 당신이 여기서 만나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걸 들어서 이 씨발, 네가 여기서 맨날 똑같은 하는 소리 들었어. 뭐겠어? 전쟁은 명예로운 것이다. 씨발, 족가세요. 뭐 이런 거야, 그지? 지금도 조국을 위해 죽는 게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랬죠. 조국을 위해서 죽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이건 맨날 똑같은 소리 하지 않았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 처음엔 그렇다고 믿었어요. 씨발. 하지만 전쟁 나갔는데 이제 폭탄 딱 떨어져 첫 폭격을 받고 나니 생각이 달라져. 조국을 위해 죽는 건 더럽고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더럽고. 지금도 수백만 명이 조국을 위해 죽어가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조국이 이들을 얼마나 원하는지 말해주라고요? 이때 조국은 예전에 그 문재인 시대 때 국방부 장관 조국이 아니에요. 조국이 이들을 얼마나 원하는지 말해주라고요? 이 사람 얘기는 나가서 죽어라입니다. 조국이 이들을 얼마나 원했는지 말해주라고. 이 얘기는 뭐야? 전쟁에 나가는 것이 전쟁에 나가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 얘기는 씨발 나가 죽어. 이 얘기야. 겁쟁이. 애들이, 저 새끼 겁쟁이 아니야? 비겁한 놈 아니야? 자, 여기 일어선 놈 전부 다 2차 세계대전 때 보내야 돼. 1차 세계대전 끝났으니까. 그치? 일어선 놈들. 이제 이렇게 욕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실에서 입대한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예년 그때 우리들보다 어려워요. 일주일도 못 버틸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저 밖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그게 다예요. 3년 아니 4년이군요. 하루가 1년이고 매일 밤이 100년이에요. 이건 뭐야?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은 우리 몸은 흙이고 우리 생각은 진흙이고 우린 죽음과 함께 먹고 잡니다. 아직 휴가가 나흘이나 남았지만 여기선 더 못 견디겠어요. 전 내일 돌아갈 거예요. 너희들이나 잘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그치? 그래서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은 아름답고 명예로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진중문고. 그러니까 이걸 했는데 선정이 못 됐나 봐요. 진중문고 몰라 나도. 아무튼 이런 얘기가 됐죠.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읽었으니까 요 시를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되고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되지 않을까. 얘는 라틴어인데 내가 아는 단어가 보이네요. 데코름, 데코레이트 하는 거잖아. 예의 발음이잖아. 그쵸? 예의 발음. 그래서 얘는 뭐 뜻이 많아요. 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게 예의 바른 거잖아요. 그곳에서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게 예의 바른 거잖아요. 그곳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게 예의 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예의 동의어로 피팅, 뭐 프라퍼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의어가 될 수 있죠. right, 올바른 거다. 자, 다음에
1년부터 가봅시다. many, 마치 행진하고 있다. asleep은 잠든이야. 잠든 채 행진하고 있다. 이제 졸면서 행군한다는 얘기죠. 졸면서 행군하고 있다. 뭐예요? 이게 메타포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포라고 하죠. 메타포. 그죠? 은유죠. 은유. 비유. 그런 거죠. 자, 일단은 조금 이따 다 설명을 할게요. many, 그냥 군인, 다수, 군인들 다수가 잃어버렸다. 그들이 부추를, 군화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야? 군화조차 없었다는 얘기죠. 그치? 군화조차 없었다. 그러나, 림프온이 다리를 쩔뚝거리다야. 림프온이 다리를 쩔뚝거리다. 다리를 절답니다.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되면서 여기 있는,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면서 림프도 온, 요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저 그냥 PP라고 보면 되고요. 뭐, 아니면 분사구문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다리를 절면서. 다음에, 슈가 뭐예요? S 붙으면 다 알겠죠? 신발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의 과거형 쇼드라고 쓰고 있고요. 쇼드. 신발을 신은 이란 뜻이야. 블러드. 피가 묻은 피투성이 신발을 신은 이러면 되겠죠. 피투성이 신발을 신은 채.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피투성이 신발을 신은 채라는 뜻이야. 다리를 절면서.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자, 쓰세요. 브루텔러티 하면 뭐, 이 단어가 뭐예요? 잔인성이죠. of war. 전쟁에 대한 잔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전쟁에 대한 잔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면은 울잖아요. 어릴 때부터 봐봐. 뭐 피나는 사람이 지난 거잖아. 코피 나는 사람이 지는 거, 지나는 거,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그죠? 다음에 고램프. 고램프 하면은 절뚝거리다예요. 램이 저기 뭐냐 하면 다리를 저는 이거든. 그래서 고가 이 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고 램프. 모두가 다리를 절고 있어요. 모두가 눈이 멀었어요. 램. 야, 모두가 다리를 절고 있대. 모두가 블라인드가 이제 눈 먼 거니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다음에 피로에 취한 채. 얘도 뭐예요? 자, 요거 두 개 이렇게 형광펜 칠해 볼게요. 야, 피로에 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을 뭐 메타포는 맞아요. 아까 쓴 메타포는 맞죠? 근데 이런 거를 옥시모론이라고 합니다. 옥시모론. 과장법이죠. 또는 옥시모론. 모순어법을 잠자면서 어떻게 걸어? 그치? 피로가 어떻게 취해? 이런 거죠. 아니면 하이퍼볼리스. 과장법이죠. 그리고 또 메타포. 비유죠. 그러면 일련에서 저자가 쓰고 있는
그치? 무드가 아닌 걸 고르세요. 모순어법 쓰고 있고, 과장법 쓰고 있고, 비유 쓰고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썼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뭘 나타내는 거야? 뭘 나타내는 걸까? exhaustion이라고 쓰세요. exhaustion. 그러니까 굉장히 지친 상태를 보여주죠. 그쵸? 얘의 무드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mindless obedience.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걷고 있는 느낌이죠. 피로한데도 걷고 있는 느낌이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로에 취한 채 잠자면서 걷는다. 이거를 보고 우리는 지쳐 있구나. 이그저션이란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얘 생각 없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 있는 기분이란 얘기예요. 왜 우리 전쟁하면 뭐야? 우다다다 다쳐 죽이는 생각만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리를 절고 모두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울감이라고 쓰세요.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 우울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느끼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 하면은 바이블리칼 얼루전 성경적 암시를 쓰고 있습니다. 눈먼 자는 눈을 뜰 것이며 다리 저는 자는 일어날 것이라. 그치? 그치?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치?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암시도 가지고 있죠. 자, 다음에 자, 피로에 이렇게 이제 취한 채 다음에 데프트는 뭐예요? 귀가 먹은 채 이러면 되겠죠. 그죠? 피로에 취한 채 그리고 귀가 먹은 채 심지어 앞에 말을 극단적으로 써야 돼요. 심지어 어디에 귀가 먹은 거야? 후추에 후추가 뭐야? 꽝꽝거리는 거죠. 한국말로 이걸 뭐라 그래? 굉음, 후추. 막 뭔가 제가 찾아봐 한국말로 그거 그 큰 소리 나는 거거든요. 후추, 후추. 잠깐만. 야유하다. 야유하다. 막 큰 소리 내는 느낌이에요, 후추가. 그래서 고함치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디에도 귀가 먹은 거야? 어떤 큰 소리에도 귀를 먹은 거예요. 어떤 고함 소리. 됐지? 무슨 고함 소리야? 가스폭탄이라고 하면 되나? 독가스탄의 고함 소리에도 귀가 먹은 거죠. 우리 됐죠? 이 가스폭탄은 떨어지고 있어요. 소프트리하게 등 뒤에 비하인드니까 소프트리하게 심지어 등 뒤에 가볍게 떨어진 독가스탄을 가스 뿜는 소리도 듣지 못한 채야. 그래서 여기서는 가스 뿜는 소리라고 해도 되고요. 뭐 이런 소리고 아니면 독가스탄의 뭐라고 할까? 어떤 소리 그냥 큰 소리라고 하면 되죠. 큰 소리 뭐 이렇게 해도 될 거 가요. 여기도 이것도 못 듣는 채. 그러면 꽉 하고 폭탄이 옆에 터졌는데 이것도 못 듣는 상황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 마찬가지로 군인들의 이그저션이죠.
그쵸? 아까도 썼죠? 이그저션. 제 1문단은 지금 전쟁에서 병사들이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문단은 전쟁에서의 병사들의 피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뭐, 이게 이제 앞부분까지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얼터너티브 리듬이라고 해서 앞부분부터 있으면은 이제 이게 A, B, C, D, C, D, 이렇게 이제 교차되는 것을 얼터너티브 리듬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년은 이제 다 됐죠? 근데 여기 점을 찍었단 말이야. 여기 점을 찍었고, 근데 여기는 콜론을 찍었고, 콜론을 찍었고, 이게 나타내는 게 뭘까요? 점, 콜론, 점, 콜론. 스탑, 스타트, 스탑, 스타트,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빵 터지니까 가만히 있다가, 가다가 빵 터지니까 또 가만히 있다가,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느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한데도 마치 행진을 하다가 어떻게 돼? 빵 터지니까 숨어 있다가 또 가다가 숨어 있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과 콜론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이 들기도 합니다. 뭐 시험하고는 무관하겠지만은 그치? 그래서 아주 지금 이제 아까 1년은 슬로우야. 알았죠? 지금 상황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2연부터 이제 패스트죠. 패스트. quick boys.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됐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이렉트 스피치라고 하죠. 다이렉트 스피치. 그쵸? 다음에 가스하고 느낌표를 쓰고 감탄사 이런 것들을 쓰고 있죠. exclamation이라 그러죠. 감탄사를 excla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탄사는 이제 뭐 잠깐 뭐 쉬는 느낌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스 모두들 빨리라고 했어요. 그쵸? 자, 여기서 느끼는 정서는 뭐예요? 이거 이제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이제 여기 형광펜이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얘는 어전트야. 그쵸? 갑자기 어조가 바뀐 거야. 갑자기 어조가 바뀝니다. 뭐로 바뀐 거야? 어전스. 긴급이죠. 그리고 또 두려움도 보이고 있죠. fear. 그리고 또 뭐도 보이고 있어요? panic.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패닉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1연에서 슬로우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래피드.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이야. 그죠? 자,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을 썼어요. 엑시터시. 이거 마약이잖아요. 그죠? 극도의 흥분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익스트림 익사이트먼트죠. 그런데 펌블링이라고 나왔어요. 펌블링이 뭘까요? 펌블이 더듬거리다야. 더듬거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친 듯이 더듬거리며 뭐 요렇게 이제 해석은 나와 있는데 미친 듯이 더듬거리며 미친 듯이 더듬거리며
엑시토신은 굉장히 황홀한 거거든요. 황홀.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뭐라고 쓰냐면은 아까 했던 옥시모론이라고 써보세요. 모순어법입니다. 지금 가스탄이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방독면 써야 될 거 아니야. 투구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더듬거리는 황홀경이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거 써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미친 듯이 약에 취한 듯이. 그치? 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모순어법은 이거의 예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하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deafening 써보세요. deafening silence.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 그쵸? 얘는 뭐야? 의미상 반대말이죠. 의미상 서로 같이 쓸 수 없잖아. 이 말을 함께 쓰는 것을 모순어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지금 더듬거리는 거하고요. 엑시터시는 함께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쵸? 그리고 상황도 빨리 써야 되는데 투구 찾고 있어. 방독면 씹어 이렇게 어디 있지? 막 술 취한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마치 그걸 봤을 때 이제 마약한 애들처럼 보였었나 봐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터시를 플럼블링을 왜 썼냐라고 했을 때 둘이 어울릴 수 없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닐까. 자, 얘를 똑같이 달리 써볼게요. 엑스터시 먹으면은 광란이죠. 프렌지. 그쵸? 그냥 F-R-E-N-G-E-D. 그런데 텀블링을 썼으니까 뭐 하는 거야? 클럼지죠. F-R-E-N ZY인데 Y가 I로 바뀌고 얘가 광란이니까 IED. 그지? 클럼지. 얘 클럼지가 뭐예요? 엄지가 커요. 그래서 큰 엄지야. 됐지? 둔한이죠? 둔한. 무브먼트잖아. 이 둘이 같이 양립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순어법을 쓰고 있는 거고. 클럼지. 그래, 엄지가 크다 그래서 클럼지. C의 클럼지. 맞아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 플러스 뭐야, 클럼지. 그치? 자, 다음에 핏을 하고 있으니까 썼다 이거죠. 그치? 피팅한 거니까 썼겠죠. 그런데 뭘 쓴 거야? 클럼지 헬멧을 썼대요. 이것도 또 어렵습니다. 엉성한 방독면을 겨우 늦지 않게 착용하였다는 얘기야. 제때 착용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엉성한 헬멧이래. 엉성한 헬멧을. 헬멧은 뭐예요? 머리를 보호해. 그치? 그게 엉성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으로 독가스 다 들어오잖아요. 그치? 그런데 헬멧에다가 엉성하다란 말을 썼다는 얘기는 뭐야? 의인화했다는 얘기죠? 의인화한 거죠. 헬멧을 의인화했습니다. 퍼서널, 퍼서널, 퍼서널이 아니라 퍼소니파이. 의인화하다죠? 이렇게 할게요. 헬멧을 지금 의인화하고 있죠. 아무튼 제때 쓰긴 쓴 거야. 그쵸? 착용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summer. 누군가가 여전히 코암치고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리고 뭐 하면서 비틀거리고 허우적거리면서 스텀블링이 뭐냐면 어디 있냐? 스텀블링. 뜻을 안 썼네. 스텀블링. 뭐 비틀거리는 거예요. 됐죠? 스텀블링 막 이렇게 비틀거리고 다음에 파운더링. 아, 이제 파운더링. 요렇게 썼네요. 원래 요렇게 써봐. 원래는 요거죠. 파운더링이란 뜻이야. 아웃도어. 음. 플라운더링. 얘랑 같은 말이 우빙 like a fish out of water. 요런 느낌이야. 플런더링이 요런 느낌입니다. 음? 그렇지. 이게 그런데 우리가 물 밖으로 고기를 빼냈어요. 그러면은 우빙이 뭐냐 하면은 흔들리는 이란 뜻이거든요. 흔들리는.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야.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 아니면 이런 느낌이야. 캔들 알아요? 캔들이 going out 하면 뭐예요? 꺼지는 느낌이죠. 그죠? 핸들이 막 꺼지기 전에 어때요? 뭐 이러고 있죠. 그죠? 꺼지기 전에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치? 비틀거리고 막 허우적거린다고 할까? 그냥 허우적거린다? 허우적거리고 있었지. 뭐처럼? 이것처럼. 불이나 석회석에 빠진 사람처럼. 이것도 무슨 말이야? 석회석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자, 여기다 씁니다. weakness, 나약함이죠. 또는 무기력함이죠. 무기력한 거죠. 어디 안에서? extreme, pain, 극한의 고통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스러우면은 소리 지르면서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자, 허우적거리고 비틀거리는 거죠. 비틀거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마치 불알에서 막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발이 어디에 빠져갖고 이제 못 나오는 것처럼. 그치? 그러니까 극한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누군가는 뭐야? 병사겠죠. 자, 한 병사겠죠. 지금 B가 문제가 뭐니? B가. B에게 발생한 일은 뭐냐? 가스 마셨어요. 지금 가스 마신 거야. 그치? 가스 마신 겁니다. 그치? B에게 일어난 일은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가스를 맞았어. 이게 그 클럼지한 헬멧을, 그쵸? 엉성하고 뭐 이런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자,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dim이라는 말은 어둑, 힘이, 그쵸? 어둑하고 희미하고 뿌연 느낌이죠. 그치? 그런데 뭘 통해서? 미스티 펜을 통해서. 미스티는 안개고, 안개가 낀 펜은 유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리키는 게, 요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시에서. 상황을 써볼게. 얘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로부터 보고 있는 거야? inside the 가스 마스크로부터. 가스 마스크로부터 밖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뿌예?
씨발 안에 가스가 들어왔잖아요. 아니면 겉이 가스로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시야가 어두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느낌이야. 그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흐릿한 방독면과 이렇게 흐릿한 방독면인데 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안개가 낀 여기서 안개는 뭐야? 가스겠죠. 독가스. 겨자탄이라고 하죠. 머스타드 독가스를 뿌린 거예요. 그 눈이 존나 따갑겠죠. 그죠? 그래서 미스타드한 펜을 통해서 이 어두운 이런 부분들이 왜 어두워? 겨자탄 때문에. 그쵸? 겨자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에요. 어? 노란색이에요. 겨자? 노란색이야? 네. 어. 와사비 타는. 와사비는? 초록색이. 그래, 와사비로 합시다, 그러면. 그래,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밖을 봤는데 두꺼운 그린빛이래요. 초록빛이요. 두꺼운 그린빛이래. 초록빛. 자, 지금 이거는 두꺼운 그린빛과 같대요. 자, 이거는 지규야, 은유야. 지규. 시밀리라고 하죠. 시밀리. 직유죠. 잘 쓸까? 그쵸? 석호 얼굴은 쟁반과 같다. 이게 시밀리죠. 그쵸? 직유. 그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딱 보여준 거야. 뭐와 같냐 하면은 두꺼운 그린빛이라는 얘기는 초록빛이 빽빽하게 있는 느낌이죠. 그죠? 짙은이겠죠. 여기서는 두꺼운이 아니라 짙은이겠죠. 초록빛 너머로, 그치? 근데 두꺼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 거야. 요까지 됐나요? 밑줄 친 D가 가리키는 건 뭐야? 두꺼운 그린빛은 이건 이렇게 쓰면 되죠. 이제 방독면 바깥쪽으로 본 어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가스로 가득 찬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얘는 지규야.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입니다. 처럼이라고 했어. 처럼. 듯이처럼. 자, 지금부터는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얘가 중요해. 메타포예요. 아이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메타포.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자, 그러면은 저자가 시험 문제 예를 주겠죠. 그죠? 이러한 비유의 효과는 무엇이냐? The effect of the metaphor.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비유한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야. 물론 엄청나게 지금 겨자탄 때문에 그치? 여기가 그린 색깔이야. 그게 마치 바닷속 같아. 바닷속은 아니잖아. 근데 바닷속 같다라고 비유한 거잖아. 지금 상황을. 이제 나는 그가 드로잉, 익사하는 것을 보았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의 효과는 뭐야? 그쵸? 군인이 경험한 고통의 느낌을 확대하기 위해서죠. 군인이 경험한 고통의 느낌을 됐죠? 여기서 군인은 누구야? 나야. 내 화자. 화자가 지금 직접 경험한 고통의 느낌을 확대, 증폭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는 내가 딱 봤는데 겨자탄 터지고 있어. 한 명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막 비틀거리고 허우적거리면서 막 이렇게 죽는 게 보여.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꺼운 짙은 그림빛과 그 반동면, 안개 낀 반동면을 통해서 내가 희미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뭐냐 하면 마치 그림 바다에 그가 익사하는 것 같았다. 죽는 걸 얘가 본 거야. 얘가 경험한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거를 바다로 비유했다는 건 그 고통을 확대하기 위해서죠. 자, 초록색 바다 아래 있는 것처럼 마치 초록 바다에 빠져드는 것처럼 그러면 본인이 그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야. 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기에 그 제가 죽는 모습이 바닷속에 빠져 죽는 그렇지. 그치. 서머니잖아. 얘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저자가. 그럼 본인이 나가 아닌 거 아니야? 이건 나야. 나도 군인이잖아. 그치. 그도 군인이고, 동료겠죠. 근데 고통을 겪은 본인은 제가 아니야. 어? 아까 얘가 그러니까 얘가 내가 뭐라고 썼지? 아까 고통을 겪은 본인이 나 하자. 자, 이 서먼하고 그는 같은 사람이죠. 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그거를 내가 봤어. 나는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고통스럽죠? 야, 너 둘이 전쟁 간데 얘가 총 맞아서 막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 그럼 너는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저 새끼 잘 됐다, 총 맞아서 잘 죽어라 이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자가 느낀 고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오면 다음 절에 그대로 이어져요. 내 고통이 이만큼 그때의 고통이 내 바다에 비유할 정도로 그리고 나는 그가 익사하는 걸 봤다. 드론, 닝, 물에 빠진 맨날 나오는 게 이거죠. 드론, 얘는 PP죠. 익사한. 자, 그러면 여기에 드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가 익사한 걸 봤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드로잉 써야죠. 익사한 사람이 왜 지푸라기를 잡아? 물에 깔아앉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있는 거야. 이 물은 뭐야? 가스에.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치 물에 빠져서 살려줘 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나요? 아이고, 어렵다. 자, 그럼 이 문단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 독가스 공격 상황이야. 그쵸? 독가스 공격을 받은 상황과 부상당한 병사의 참혹한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쵸? 저자라고 할까? 저자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요약하면. 보고 있다. 보았다라고 할게요. 보았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연의 분위기는 뭐예요? 시험 문제. 두 번째 연의 분위기는 허러블이죠. 끔찍한이죠. 허러블. 또는 GRUE, 구루썸. 생각나요? 그리즐리 어휘어법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리즐리, 구루썸, 호러블. 이거 다 오야, 호러블. 끔찍하죠. 끔찍한. 그치? 소름 끼치는 이런 거죠. 지금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 자, 하나 더 갈게요.
더듬더듬거리고 있어요. 얘는 뭐예요? 비틀거리고 있어요. 얘는 뭐예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됐죠? 막 뭔가 막 꺼져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제 촛불이 이렇게 꺼지듯이 꺼져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쵸? 또 여기 like를 쓰고 있으니까 얘는 시밀리죠. 직유죠. 그쵸? 아무튼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 이제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이 세 가지를 보고, 저자는 이 세 단어를 왜 썼을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왜 이 단어를 썼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썼어? 그쵸? 전통적인, 전시의, 영웅의 이미지를 찬성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거절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싸우면 그죠? 상대편 목을 확 베고 그죠? 두두두두 해서 총 한 방에 한 10명 죽이고 그죠? 우리 영웅 드라마 봐. 총 하나, 권총 하나 갖고 수백 명을 죽이고 그치? 그 주인공은 죽지 않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의 이미지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하고는 반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전쟁에 나간 영웅의 이미지를 저자는 거절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치? 이 단어들이. 아이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이제 영어 영문학과 나가면은 다 배워요. 시 부분에서 유명한 시 배우고 세익스피어 어쩌고 저쩌고 배우는데 내가 영어 영문학과를 하루만 등교를 해서 배운 게 없어. 아이고, 그럼 제일 오래 다닌 학과는 어디였어? 몰라. 몰라요.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선생님이 답 적어주면 외워서 잘하고. 알았죠? 나는 선생님이 내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지금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 지금부터 뭐야? 회상하는 거죠? 리플렉티브. 회상이야. 그런데 나는 보았다야. 그런데 어디 갔냐? 미안해. 보았다야. 그런데 플런지야. 과거에서 지금 현재로 시점이 이동합니다. 시점이 이동하고 있어요. 왜 이동시켰을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시제가 변화한 것은 이 화자 자신의 얘가 경험한 거죠. 그쵸? 경험, 즉 트라우마가 ongoing, 영어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ongoing,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야. ongoing, 진행 중이다. 중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됐죠? 그래서 영어로 쓰이면은 repeating,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은 unending nightmare.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트라우마로 줄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한 누구에 대한 악몽이야. 자기 스스로니까 더 나레이터라고 할게요. 자기 자신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악몽이. 그리고 그게 끝이 없어. 이걸 뭐라 그래?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escapable. escape가 뭐야? capable
메모리라고 하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저자 달아날 수 없는 기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시제가 변하는 게 이제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이거 시험 문제예요. 시제가 시점이 이동된 것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 시도이냐? 그죠? 요건 무조건 시험 문제. 준비해야 됩니다. 뭐 중간고사 요번에 뭐 발표로 끝나고 시험 안 나오면 기말고사에서도 뭐 기말고사에서는 어제 시한 거 오늘 시한 거에서 중요한 부분만 딱 기억하면 돼요. 솔직히 공부할 필요도 없잖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 수업이 특징이 이거잖아.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 못하더라도 시험장 가서 맞아야죠. 자, 그러면 In all my dream 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내 꿈 속에서는 좋은 꿈이야, 나쁜 꿈이야. 그래서 악몽 속에서라고 읽어야 돼. 악몽 속에서. 내 앞에 나의 무기력한 사이트, 무기력한 나의 시야야. 얘가 보고 있었잖아. 죽는 걸 봤죠? 앞에서, 비포. 앞에서 지금 지금, 서먼. 이 죽는 걸 봤잖아요.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봤잖아, 얘가. 그죠? 그런데, 그런 악몽을 꾸는데 여기서 헬프리스 별표해야겠네요. 무기력한이죠. 악몽 속에서 병사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야. 나는 악몽 속에서 병사가 고통스럽게 죽고 있는 그 모습이 두 번째 연이고 그걸 내가 보고 있었죠. 그 악몽에 시달리는 거야. 그런데 왜 헬프리스를 썼어? 무기력한이란 뜻이잖아. 도울 수 없어서. 도울 수 없어서 이거를 썼죠. 그쵸?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 현장, 현장이라고 할까? 자신의 힘으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차단하거나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한다. 이렇게 쓸게요.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서 그래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서먼이죠. 그럼 서먼이 누구냐? 여기 문제 보니까 나오네. 서먼은 뭐라고 써야 돼요? innocent. 아니, 옆에 보니까 서먼 밑줄이 꺼져 있어서 정답은 innocent. 다음에 뭐 쓰면 될까? victim. 얘가 군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victim, 희생자죠. 그치? 분명히 나와. 그리고 이 문단은 이 희생자에 대한 고통을 담고 있는 거고. 그죠? 그 전쟁의 참혹함을 담고 있는 거고, 그 앞에서 나의 무기력함, 한 그 광경이 악몽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건 트라우마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연이 남았습니다. 이거 읽어야지. 그치? He plunged. 그가 나에게 플런지가 뭐야? 곤두박질 치다야. 내 앞에서 쓰러졌다는 얘기죠. 뭐 하면서 뭐 하면서 뭐 하면서 거터링. 거터가 나붓기다라는 뜻이에요. 나붓기다. 이것도 아까 한 거랑 똑같은 뜻이야. 같은 말이,
candle going out이라고 쓰면 돼요. 아니면은 뭐 extinguish가 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나부끼는 거거든. 불 꺼지기 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치? 나부끼는 거야. 그래서 초킹은 뭐예요? 야, 초크. 목절 넣으면은 숨 막혀요? 숨 안 막혀요? 그 숨 막혀, 숨 멎떠. 쓰세요. 숨 멎떠. 숨 멎떠. 숨 멎떠. 숨 막혀. 뭐 이런 뜻이죠. 숨 막혀. 숨어떠리. 숨 막히는 게. 숨었다가 질식시키다야. 숨 막히게 하다. 우리 엄마가 씨발하면서 목 조르는 느낌이죠. 그죠? 숨었다. 그리고 익사하면서. 그쵸? 여기서 익사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네요. 나부끼는 느낌입니다. 그쵸? 내 앞에서 쓰러져. 얘가 죽는 광경을 내가 본 거. 그치? 그런 나의 무기력한 시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시야 앞에서 그는 내 앞으로 곤두박질 쳤고요. 그쵸? 뭐 하면서? 이거 하면서. 죽기 전에 이러잖아. 바르르르 이러잖아. 그러나 막 숨막혀 하면서. 그리고 익사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를 내 꿈 안에서, 악몽 속에서 이런 걸 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몽 속에서 나의 무기력한 시야 앞에,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앞에 그는, 그 죄 없는 희생자는 내 앞에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나부끼면서, 숨막혀 하면서, 익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필기할 게 쏟아지는데, 우리 기말고사까지, 그쵸? 생각을 해야겠죠. 자, 여기 왜 띄었을까? 뭐, 전쟁의 참혹상을 계속 나타내겠죠. 이런 거예요. 자, 독립선언문 1장, 2장, 3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1, 2장은 뭐예요? 이만큼 두껍잖아. 이만큼 두껍잖아. 1, 2장은 뭐야? 독립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3장이 이만큼 있잖아. 다 영국 욕하는 거로. 그치? 그건 뭐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뭐 전쟁의 참혹상을 그리겠죠. 전쟁의 참혹상을 나타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입니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자, 보자. 나의 친구들이요. 이때 이 친구가 누군지 아니? 제시포드야. 나의 친구요. 제시포드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시코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워라고 할까요? 프로가 찬성하다라는 뜻이 있죠. 찬성의 프로가 있죠. 그래서 전쟁 지지자들. 그죠? 요 원문에 이제 제시포드한테, 친구는 제시포드인데 전쟁 지지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왜 친구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자, my friend에서 저자가 my friend라고 한 톤은 어조죠. 어떤 톤일까요? 시험 문제. 자,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일단 쓸게. sarcastic 또는 cynical 한 condemnation. condemn 뭐예요? 비난이죠. 비난. condemnation. sarcastic이 뭐예요? sarcastic, 빈정대는, 비꼬는, cynical, 냉소적인.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올 수 있어서 냉소적인. 얘는 비꼬는, 빈정되는 이런 뜻이죠. 빈정되는. 그쵸? 그러면 나의 친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누구더 원래 제시코드야. 아니, 두 번째는 프로워, 워, 프로파간디스트라고 해도 되죠. 프로파간디스트. 프로파간다가 뭐야? 그죠? 흑색, 과대, 허위, 선전이죠. 그치? 요렇게도 시험 문제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어휘법에 다 배운 거예요. 징고이스틱. 징고이즘이 뭐야? 징고이즘. 호전주의잖아. 호전주의. 대외강경주의.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한 사람이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잖아요. 징고이스틱 뭐라고 할까? 라이터라고 할게요. 라이터스.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호전주의적으로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 그치? 이런 사람들일 거야. 그죠? 자, 그러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 개새끼들아 이래야 되거든? 이 개새끼들아. 그런데 친구여라고 해서 이건 너무너무. 자, 이게 무슨 법? 그쵸.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터, 신랄한, 아까 또 쓰세요. 또 그 밑에다가 하고, 아이러니, 아이러니까 익스프레션. 이렇게 쓰면 되죠. 신랄하고 아이러니한 익스프레션이다. 그렇죠? 여기서 아이러닉 별표하고요. 혹시 왜 개새끼들을 왜 친구라고 할까? 이게 아이러닉이죠. 그치? 모순이죠, 모순. 신랄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닉한 표현이다. 요거까지 알아둬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친구여까지 됐어요. 친구여. 당신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 가로 열고 닫으세요.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자, 지금 텔이 사형식으로 쓰였어요. 문법 문제 준비해야겠네요. 텔, 텔. 원래는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쓰면 돼요. 그쵸? 맞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tell 아이들에게, children에게, 다음에 something, 무엇을 말해야 되지 않는다. 그쵸?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내가 구문 분석을 잘못했죠? 미안하고요. 미안해. 아던트가 열렬한 아이들이네. 이렇게 꾸며주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텔은 지금 삼형식으로 쓰였어요. 삼형식으로 쓰였어요. 자, 그러면은 당신은 말하지 말아야 된다. 오래된 거짓말을.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네요. 요거부터 먼저 읽을게요. 그 거짓말이 뭐야? 얘가 뭐예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정당하고 즐겁고 명예롭다죠. 정당하고 써도 되고 즐겁고 써도 되고 가로 열고 닫고요. 이걸 영어로 써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 문제도 있으니까 8번 문제가 있기 때문에 It is sweet. 이게 이제 제목이죠.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And fitting to die. 여기서 fitting 대신에 right 써도 되고요. honorable 써도 돼요. 영예로운 거다. 죽는 것은 얘 가주어야. 얘가 진주어예요. 뭘 위해 죽는 것은 자신의 컨트리. 이렇게 쓰면은 이제 요게 영어로 쓴 거죠. 지금 라틴어를 영어로 쓰면 아마 요 정도로 바꿔 쓸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쵸? 이 어구를 오해는 이 저자는 거짓말이라고 했어. 그쵸?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고, 그치? 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때 아이는 누굴까요? 예비 전사겠죠. 그치? 앞으로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겠죠. 그치? 달콤하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그치?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칠드런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전쟁은 영예롭고 달콤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누가? 전쟁을 참여도 안 한 새끼가 이러면 안 돼. 그치? 윤석열 군대 안 갔다 왔지? 그치? 어.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그러면 안 돼. 말만 그러면. 실제 전쟁은 절대로 영광스러운 게 아니야. 거리가 멀어, 영광이랑은. 전쟁은 뭐야? 전쟁은 뭐야? 파괴야. 고통이야. 죽음이야. 지금 이게 1년, 2년, 3년. 그치? 다 이거 쓰잖아. 고통이고 죽음이야. 개소리 하지 마세요. 영광, 옳은 일, 달콤해, 쪽 가세요. 엄청나게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이, 이게 크리티컬이라고 맨 앞에 얘기한 거예요. 비판적인 글이에요.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글입니다. 그쵸? 그렇게 전쟁도 안 나간 새끼들이 아이들한테 외치는 건 거짓말이야. 낡은 거짓말이야. 즉, 해서는 안 될 말이야. 그러니까 하지 마.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치? 아. 자, 이제 갑시다. 그런 높은 제스트를 가지고 제스트 쓰세요. 높은 제스트까지 갈게. 이렇게 지우고 갈게. 이렇게 해서 in, shoe, shoe, 열정이죠, 열정. 열정을 가지고, 그쵸? 아이들에게, 무슨 아이들? 열렬한이란 뜻이죠. ardent, 열렬한. 요것도 풀어줄게요. 왜 시험 문제 단어 이렇게 풀어줘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very passionate. 매우 열정적인 거야. 그리고, enthusiastic, 여기 in이야, enthusiastic about, 뭔가에 대해서, something. 이렇게 풀어줄게요.
뭔가에 대해서 그 뭔가가 뭐예요? Some desperate glory. 갈망. 그러니까 뭐예요? 필사적인 영광, 필사적인 영예. 이게 뭘까? 필사적인 영예네. 영예라고 할게요. 글로리 빛나는 거니까. 그쵸? 화살표하고 구사일생의 기적. 영웅 대접 받잖아요. 전쟁하고 돌아오면. 그쵸? 그러니까 구사일생의 기적, 필사적인 영예에 대해 열렬한 아이들에게 그 전쟁 나가면 다 이기고 들어오고 구사일생의 기적을 보인 사람들이 그치? 엄청난 영예를 얻잖아. 그럼 나도 필사적으로 그 영예를 얻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말하지 마라. 거짓말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he old line은 풀었으면 뭐가 될까요? 저자가 생각하는 the old line은 뭐예요? dishonest 쓰세요. 정직하지 못한 프로파간다죠. 프로파간다. 흑색선전이죠. 허위, 과장선전이죠. 이거를 the old lie라고 쓴 거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제부터 My friend는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험 문제. 긍정적으로. 그쵸? 전쟁은 war. 그치? 뭐라고 해야 돼? My friend는 my friend는 또는 이제 my friend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he로 나올 수 있죠. he prove. 그쵸? 증명하고 있죠. proves, 데디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isn't, 미안해. 전쟁은, 전쟁은 영웅적이지 않다. 잠깐만. 전쟁은 히로익하다고 하겠죠. 히로익. 그쵸? 전쟁은 히로익.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영웅적인 거다라는 거죠. 영웅적인 거다. 이제 마이 프렌드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는 스위트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쵸? 적절하다. 어울리다. 바람직하다. 옳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달콤한 말을 하겠죠. 자, 이제는 이게 아니라 왜 오해는 전쟁을 거절할까요? 또는 여기 얘는 이제 my friend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데 문제 내볼게요. 오해는 왜 이 말에 밑줄 친 말을 오해는 왜 거절하는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전쟁은 참혹한 자, 왜냐하면 쓰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그가 has seen 봤죠. 지각동사야. 뭘 봤어요? 뭘 봤어? 사람들이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die 동사 원형 쓰고 있어요. 죽어가는 거를 봤죠. 뭘 위해서? for their country.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것을
봤죠. 그쵸? 그리고 has seen 봤죠? 뭘 봤어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 얼마나 자, 요거 이렇게 지우고 갈게요. 얼마나 excruciating 하고 excruciating이 뭐냐면 몹시 고통스러우냐 몹시 고통스러운 and horrific 끔찍한지 it is 이때 it은 전쟁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저자는 확실히 전쟁은 스위트하지 않고 프라퍼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것도 써줄게요. 다 써. 아, 여기 위에다 써줄게. 전쟁은 is certainly 확실히 뭐하다? not sweet하다. 그쵸? and not proper하다. 자, 마지막 거 많이 써줄게. 다 쓰다 보면은 완전히 이해할 거예요. 자, 또 보자. 아직 안 썼어?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퍼스트 핸드 직접 전쟁의 현실을 본다면 또는 경험한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이와 같은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잘 정리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저자의 태도는 여기에 나온 마지막 연에 나온 저자의 태도는 이렇게 써야죠. 저자의 태도는 그렇죠? 자, 씁니다. 더 스피커는 원한다. to raise nemo of the fact that war has nothing nemo 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이름을 어떻게 할까? 여기는 전혀 nothing이 있으니까 띵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honorable, honorable, 영예롭지 않다는 거죠. honorable. 이것을 뭘 하기를 원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사실에 뭘 하기를 원하는 거야? 자각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awareness. A-R-E-N-E-S-S. 즉, 저자는 전쟁에 대해서 포토라고 이거 어떻게 하는? 쓰세요. 미국식, 영국식. 됐지? 영국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화하고 흑색 선전하는 거에 대해서 저자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너 이것도 써줄게. anger. 저자는 지금 이 사연에 대한 저자의 태도야. 1번, 2번,
anger, 화내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war, 프로파간다. 디스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전쟁지자. 자, 결론 내립니다. 이 글에서 전쟁은 강력한, 파워풀리, 강력히, 자, 네모, 뭐 들어가야 돼? 이 글의 주제를 통해서 전쟁은 네모다. 이 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horrible, 끔찍하다. 그치? 어? 어? 무조건 마이너스 말 들어가야 돼요. 그쵸. 뭐, 파괴적, 나는 이렇게 disruptive. 영예롭지 않은 거죠.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치? 그 전쟁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친구들이여, 거짓말 하지 마라. 그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글이었습니다. 이상한 글이었어요.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문제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 저자는 보통 시가 4줄, 5줄 하다가 여기는 왜 2줄 썼을까? 왜 2줄 썼을까? 그러니까 삶이 죽어가는 게 얼마나 짧은 순간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치? 그러니까 뭐 시를 뭐 그거 다 저기 뭐 만든 개인이 그치? 다 이만큼인데 왜 요것만 짧어? 그치? 그치? 줄여서 쓴 거죠. 삶을 컷 셔트 줄여서 쓴다. 그래서 삶이 죽었다. 이런 언어의 이중성. 그치? 삶이 죽은 건지, 그치? 죽음은 짧잖아. 그쵸? 생명이 짧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짧게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정도에서 제가 준비한 건 요까지고요. 또 잘 정리해서, 수행 보시기 바랍니다.